미연. 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학술정책부원장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정당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는 싸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의사당 내에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 동물국회를 우리들이 보았죠. 그 동물국회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을 해서 이미 국회에서 서로들 흥정과 타협을 거친 뒤에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모습, 이 식물국회를 우리들이 전에 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절대 다수의 여당이 형성되면서 야당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여당이 스스로 하고 싶은 모든 법들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 괴물국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의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정당에 따라서 갈라지어서 싸움의 장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십시다. 본래 의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 가장 유명한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십시오. 영국의 국회의사당,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인데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고딕 양식으로 1840년에 착공해서 1860년 거의 20년 걸려서 완공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궐이 화재에 파괴되면서 다시 지은 것이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독립하고 나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착공을 하고서 계속 늘려가면서 나중에 돔까지 세우고 1860년경에 돔 꼭대기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운, 그래서 거의 70년 가까이 해서 세계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나라의 의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익을 의논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의원들은 특정 선거구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선거구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커다란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지역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더라도 지역 구민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에 가서 국익을 위해서 지방에 선출된 지역구와는 지역구의 이익과는 다르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됐을 때 그것을 구속적 위임은 금지하는 명시적인 원칙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지역구의 명령, 지역 구민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기 동안 임의적 해임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 구민들이 소환을 해서 해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표들은 지방의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초월해서 또 지역 구민들의 명령을 초월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국익에 봉사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기구가 의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따라서 의회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깊이 했고 서로 의견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의견을 바꾸면서 설득적인 의견에 합의를 해서 다수결로 법안을 가결했었던 것이죠. 이런 의회 민주주의가
최초로 발전했을 때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비밀리, 의회의 토론은 밖으로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스스로 자기 의견들을 많이 바꿀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 이제 의회의 결정과 대중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때 큰 문제가 생겨서 의회를 초월한 의회 밖에서 대중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티스트 운동, 카톨릭 권리운동, 곡물 폐지운동, 곡물법 폐지운동, 선거법 개정운동과 같은 초의회적 대중운동이 굉장히 확산되었었죠. 그래서 최초에 의회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당 민주주의가 이제 성립되게 되는데요. 그거는 19세기 말에 선거권이 확장되면서 정당은 이미 관리와 조직을 갖춘 정당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은 이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관료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경쟁과 여론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구에서 명사들이 뽑히됐는데, 이제 들어와서는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정당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회 본회의는 토론의 광장이 아니라 당론의 대립의 광장으로, 당론의 싸움의 광장으로, 흥정과 야합의 광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잘 보셨죠? 동물국회에서는 대결 진영을 싸움이 벌어졌을 때 맨 앞장서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들은 다음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의 충성도가 제일 높고 그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움에 앞장섰던 거죠. 그 다음에 초선들이 섰고, 그 다음에 선수가 높은 다선 의원들은 맨 뒤에 서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식물국회를 운영했을 때는 정당 이익에 따라서 흥정, 타협, 야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익을 위한 법안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당들의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위한 흥정과 타협과 야합이 벌어졌던, 괴물국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정당이 입법 독재를 하는 경우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국민들까지 진영으로 갈라져서 정치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당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제왕적 대통령제, 대표의 실패 문제에서 나오는 정당 의회의 분열 문제, 그렇게 하고 국제적으로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디지털 전체주의는 중국이 대표를 하고 있죠.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개관해 본다면 세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추천민주주의가 제안되고 있는데, 이 정당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커다란 그 위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